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의 사회를 맡은 춘천시청 길라연입니다. 만나 뵙게 돼 반갑습니다. 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화성시와 춘천시를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연결해서 진행하게 됐는데요. 행사장에 계신 참석자께서는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잠시 꺼두시거나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무엇보다도 마스크 착용과 안전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사는 지난 1년간 공들여 준비해온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의 출범을 알리고자 마련됐는데요. 특히 돌봄본부가 위치한 춘천 북부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하게 돼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화성시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그리고 보시다시피 영상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정부와 공공기관, 자치단체 주요 인사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려야 함이 예의겠으나 시간 관계상 그러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사업이 만들어진 배경과 의미를 담은 홍보 영상을 스크린을 통해서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병원을 정기적으로 가기가 좀 힘들고 혼자 식사 준비가 좀 힘들어요. 정말 밥도 못 해 먹고 뭐 아무것도 못 해나가냐 아주 집수하구나. 좀 외로워요. 말 것도 없고 그 힘들더라고요. 사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보건의료, 그다음에 요양, 일상생활, 그다음에 주거 분야에 다양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욕구를 그동안은 요양과 의료 부분은 건보공단에서, 그다음에 일상생활은 지자체에서, 그다음에 주거 분야의 서비스들은 LH에서 이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전달해 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돌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고 또 포괄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니까 시설이나 병원에 의존을 많이 하시게 되고요. 각 주체들이 서비스들을 열심히 전달하고 있지만 항상 수요와 공급 면에서 불일치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런 애로사항들을 저희가 적극 개선해 보고자 전국 최초로 저희 화성시랑 춘천시는 과감한 시도를 해보았는데요. 바로 각 서비스를 전달하는 건보공단, 그다음에 지자체, LH가 함께 모여서 합동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인력 모두가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보탬이 되어야 된다는 각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라면 어느 분이라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설된 통합돌봄본부를 통해 장기요양, 의료, 돌봄 서비스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비스는 크게 보건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주거 지원 분야 등 4가지 분야로 나눠지며 고동 불편 환자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문진료 사업과 퇴원 환자 병원과 공동으로 퇴원 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1:1 요양 서비스를 다수의 요양보호사가 여러 명의 대상자를 돌보는 체계로 개편하고 과외 방문이 가능하도록 하는 요양 서비스, 어르신들이 병원 이용과 은행 불편이 없도록 동행을 지원하는 동행지원 서비스, 개인이 일식당 1,500원을 내시면 주 5일 건강도시락을 지원해드리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에게 맞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주택개조 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의 좋은 관계 속에서 배려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가족에 온전히 맡길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역사회가 어떻게든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꼭 만들고 싶고 물론 10년, 20년 후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지만 현재는 이것보다 좋은 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화성 춘천에서 사업을 성공하고 싶고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퍼져서 많은 노인분들이 혜택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게 단장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시민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들은 다 저희 사업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가장 효율적인 특히 노인한테 초점을 맞춘 복지 체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이어서 화성에서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과 더불어 사업 개요를 설명하시겠습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지금까지 추진 과정 중심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1일 대한민국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사업을 행안부에 저희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이 맡게 됐습니다. 업무를 시작했고 작년 4월에 저희 행안부, 복지부, 국토부, 그다음에 보험공단, LH 등이 합의한 안을 만들어서 청와대와 같이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했고 6월 달에 청와대의 정책실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합의했고 다만 본격적으로 전국적으로 한꺼번에 시작하기 전에 두세 군데 지자체에서 이 안의 효과성을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에 화성과 춘천 두 지자체가 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습니다. 화성과 춘천 선정의 가장 큰 기준은 단체장님의 의지였습니다. 화성, 춘천 두 곳의 단체장님께서 어떻게든지 노인 돌봄의 모범을 좀 만들어 보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주셔서 두 곳으로부터 시범 사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8월 이후 지금까지 행안부와 복지부와 공단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서 사업 준비를 해왔고 올 1월에 화성에서 3곳 그리고 춘천에서 2곳의 지역 돌봄 본부가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었고 그동안 약 한 3개월 동안 각종 서비스의 제공을 철저히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4월 1일 오늘 발대식을 하고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이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소개된 여러 서비스들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이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미 조금 소개가 됐지만 각기 다르게 전달되고 있었던 지자체 중심의 노인 돌봄, 장기 요양 중심의 노인 돌봄, 또 건강보험 중심의 노인 돌봄 이 3가지를 가급적 연계해서 조직적으로도 연계하고 서비스도 연계하고 차후에는 재정적으로도 서로 연계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전달되도록 하는 것을 실험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에 성과 목표나 지표도 얘기가 될 텐데 하여튼 이 올해와 내년 동안의 이 시범 사업을 통해서 꼭 화성과 춘천에서 대한민국의 노인 돌봄의 미래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에 참여하는 협약기관 대표분들의 인사 말씀을 차례대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춘천에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1차관 양성일입니다. 먼저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을 통해 화성과 춘천의 현장을 연결하고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되고 있어 영상으로 많은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님께서는 바쁜 일정 중에도 영상으로 참여해 주실 예정이고, 화성에서 서철모 화성시장님,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창원 본부장님, 여기 춘천에서는 이재수 춘천시장님, 황환주 춘천시의회 의장님, 건보공단 강청희 상임이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태수 교수님, 김윤 교수님, 김진석 교수님 등 자문단 여러분께서도 영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습니다.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노인 돌봄 전달 체계 시범 사업 발대식은 노인 돌봄 전달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 통합 체계로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러 기관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였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더 필요한 분들이 더 가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문제 해결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가족 내 부양보다는 개인 중심 또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얼마나 잘 대응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춘천과 화성에서 추진되고 있는 시범 사업의 성과가 바로 앞으로의 고령화에 대한 대응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시범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방안 마련에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관과 화성시, 춘천시 돌봄본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홍보 영상에서 정보현 우리 행안부 단장님께서 앞으로 10년 동안 이것보다 더 좋은 모델은 없을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게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요. 그때 저도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발상, 이게 실제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영상에서 우리 화성과 그리고 춘천시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세부적인 서비스 내용까지도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게 제대로만 된다면 진짜 획기적인 서비스일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저희 어머니도 요양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결국 이제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는데요. 이제 평소에 한 번씩
집에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장에 이제 가더라도 이제 우리 자식들은 다 타지에 나가 있고 케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 부탁을 이제 한 번도 들어드린 적이 없었던 기억이 나고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양병원에 퇴원하는 사람을 우리 통합돌봄본부에서 요양병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그 협의할 때 가령 어떤 주거에서 모시게 되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지원하게 되고 이런 것들만 제대로 갖춰진다면 진짜로 아까 우리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일상생활을 혼자 하실 수 있도록만 해드릴 수 있는 시스템만 마련한다면 그 당사자도 너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요양병원의 어떤 요양 건보료 같은 것도 감축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4월 1일부터 이렇게 발족한다 그러는데 흔쾌히 이런 시범 모델을 받아주신 우리 화성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춘천시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우리 복지부 양성일 차관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김진석 교수님께서 앞으로의 성과 목표와 또 이걸 통해서 어떤 재정적 효과가 있는지까지도 지표까지도 말씀해 주신다고 하니까 이런 지표를 토대로 이 사업들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확산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모델을 좀 잘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엊그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관으로 금년도 저출산고령계획 시행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결국 뭐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차원에서 또 부양가족, 부양능력 차원에서 이렇게 묶어서 가는 거이긴 하지만 사실은 노인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 문제에 관한 어떤 독립적인 모델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초고령화 사이에 재정적 뒷받침은 점점 어려워질 텐데 재정적 어떤 효과성도 기하면서 조금 더 이제 촘촘한 맞춤형 서비스가 될 수만 있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획기적인 서비스인 것 같다라는 부분하고 아까 영상에서도 다회 서비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나중에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공무원이 한 사람만 담당한다면 도대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을 테니 이런 다회 서비스와 그리고 AI를 이용한 그런 어떤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와 이런 것들이 잘 접목이 되어서 효율적이면서도 따뜻하고 촘촘하게 자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좀 구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춘천시 그리고 화성시 관계자 여러분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꼭 현장에서 우리 통합돌봄본부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LA시나 건보공단에서도 이 사업이 반드시 성공을 해서 되었으면 좋겠고 그 성공한 재정 지표에 따라서 뭔가 지자체도 재정적 인센티브가 조금 가서 그 돈을 가지고 또 환류할 수 있게끔 하는 체제까지만 나와준다면 진짜로 아까 우리 정고현 단장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10년 내에 이보다 더 나은 모델이 나올 수 없도록 현장에서 꼭 좋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님께서 영상을 통해서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용익입니다. 오늘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이 운영되는 춘천시와 화성시 관계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분들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체계 논의를 시작한 지 1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렇게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이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고 발대식을 갖게 되어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건강, 요양, 보험과 복지제도가 분리되어 있는 현실에서
다기관 협업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공단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 참여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여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서비스가 필요한 시간에 요양보호사가 수시로 방문하는 수시 방문형 통합 재가 서비스를 시범 적용하여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단과 더불어 LH와 지자체에서도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다양한 사업들을 구체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일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서로 협력하고 보완하면서 노인 돌봄 전달체계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단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화성에서 서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 서창원입니다. 오늘 노인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에 우리 LH가 참여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 양성일 보건복지부 차관님, 또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님, 서철모 화성시장님, 또 이재수 춘천시장님,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여러 기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는 이번 지역사회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인 돌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화성시와 또 춘천시와 함께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집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임대주택을 제공을 하고 또 거주하시기 불편한 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조를 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분들께 맞는 또 주택 정보도 제공을 하고 또 친절한 상담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사에서는 전문성이 있는 주거 지원 자문관을 화성시와 춘천시에 지원을 하고 또 어르신들의 맞춤형 임대주택도 110호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210호의 주택을 안전한 주택으로 저희가 개조를 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저희 공사는 정부와 또 지자체와 함께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화성시와 춘천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돼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범 사례로서 타 지역도 확산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자문단으로 큰 역할을 맡아주신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님께서 영상을 통해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꽃동네대학교의 이태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실제로 이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의 발대식을 맞이해서 그동안 이러한 전달체계 모형을 개발하고 또 함께 고민하고 했던 교수를 대표해서 매우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여러 가지 복지제도의 발전 그리고 성숙 이런 것들을 기하는 시도를 했고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지만 이 전달체계 개편만큼 이제 중요한 그런 또 과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복지제도를 이야기할 때 얼마나 재원을 많이 투여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제도를 또 새롭게 도입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전달체계 개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와서는 정말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 처마에 그 빗물이 고였을 때 그것들이 이제 땅으로 내려올 때 그 파이프 라인이 있게 되는데요. 결국 그게 얼마만큼 잘 돼 있느냐에 따라서 빗물이 잘 땅으로 떨어지는지 아니면 고여서 잘 내려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는지 뭐 이런 것들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많은 재원을 들이고 많은 제도와 사람이 동원돼서 국민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전달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는 성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뭐 통합, 원스톱, 연계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이 본 사업을 통해서 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새로운 그 경지를 밟아보기를 뭐 기대하고 또 바람하지 않습니다. 뭐 이 사업이 뭐 모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수들이 좀 기여를 했지만 실제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현장에 계신 화성시와 춘천시의 공무원 선생님들과 또 민간의 선생님들 그리고 LH와 건보공단의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한편에 좀 면구함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까 양성일 차관님 그리고 특히 박성호 실장님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시면서 부모님의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이거는 우리의 부모님 또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뭔가 잘 안 됐다 그러면 저희 모형을 개발한 교수를 탓하시고요. 그러나 이게 잘 됐다 그러면 현장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의 수고의 덕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는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쉽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재원을 늘리거나 그냥 대상을 늘리는 문제가 아니고 일하는 방식, 조직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관행, 관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탈피하고 혁신적 자세로 오로지 국민을 위한다는 자세로 일하시면서 결국은 성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리 여러분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하고 모쪼록 그러나 저희 연구진들도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 사업의 성공을 같이 도모하도록 그렇게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역시 많은 도움을 주신 자문단이셨던 김윤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도 영상을 통해 인사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의 김윤이라고 합니다. 돌이켜보면 한 2년 반 정도 전에 이 오늘 발대식을 갖는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의 모형에 관한 논의를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실제 화성과 춘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도 감개무량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그 홍보 영상을 보면서 춘천과 화성에서 시범 사업을 준비해 오신 그 실무자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업이 춘천과 화성에서 성공할 것 같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저희가 그 모형을 설계했던 의도들을 정말 충분히 잘 이해하고 계시고 이 사업을 잘 해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충만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이제 전에 시도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특성들, 그러니까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와 LH가 함께 한 공간에서 협업을 하는 방식,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과
지방정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쪼개져 있는 노인 돌봄의 재원들을 통합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등 뭐 새로운 시도들이 많지만 저는 이 사업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구가 노인 돌봄 사업에 있어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모두 행사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여러 종류의 사업과 여러 주체가 있었지만 사실상 국민, 노인들의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누구도 자신 있게 책임지지 못하던 상황에서 이제는 시군구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의 노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모양,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실무자분들, 또 이 사업을 같이 하고 계신 건강보험공단과 LH 분들의 그 많은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 노인 돌봄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노인 돌봄의 역사에 춘천과 화성의 이름이 길이 남을 것을 확신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화성입니다. 이번에는 시범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계신 서철모 화성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님, 정보현 행안부 단장님, 서창원 LH 본부장님, 강청희 국민연공단 상임이사님, 이재수 시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틀이 짜질 수 있도록 설계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장에서 이거를 준비해왔고 앞으로 하실 분들에게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거나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2번 갔다 왔는데요. 그중에 호그백 마을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화성시 자체적으로 그 일을 진행하려고 여러 번 노력했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던 시기에 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은 중앙에 답이 있지 않고 지방에 답이 있다는 걸 모든 정치인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화성시는 성심성의껏 이 사업을 진행해서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단지 이 자리에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행안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2, 3년 후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을 때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이라는 모델을 받고 중단된다면 10년, 20년 내에 안 나올 걸 만들어 놓고 중단하는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환영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이 사업이 안 됐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책임이 있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화성시장으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수 춘천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춘천시장입니다. 이게 지난해 한 8월쯤 우리 정변 단장님 저한테 와서 말씀하셨다 했는데 저는 1년도 훨씬 더 지난 굉장한 시간들이 경과한 느낌을 지금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희 시민의 정부가 사실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게 그냥 우연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부터는 돌봄이야 라고 하는 우리 시책의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서 그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체제에 대한 새로운 시도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저희 춘천시정부가 2018년도 출범하면서 마을 자치 구조를 저희가
아주 본격화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그런 행정 체계가 아니고 마을별로 주민들이 직접 자주적으로 자기 동네에 대한 살림살이 또 자기 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운영 계획 뭐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짜고 만들어가는 마을 자치 시스템들을 저희가 본격화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동네의 어르신들에 대해서 마을 차원에서 돌보게 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돌봄 체계를 우리가 구축하자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의미 있게 준비해 가고 있었는데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정보현 단장님이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참 저희 시책하고 꼭 알맞게 함께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흔쾌히 대답도 했고 지금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우리가 논의들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저희 나름대로 이미 의욕을 가졌었던 또 우리 시책 사업으로 이미 추진 의지가 확고했었던 사업이라 지금 이렇게 출범을 합니다만 우리는 이미 출범된 그런 느낌을 우리 스스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재미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 이번에 진행하면서도 또 저희 이게 연결되는 게 굉장히 많았어요. 예컨대 도시락 사업 같은 경우가 의외로 어르신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비스 요구가. 왜냐하면 혼자 계시면서 여러 형태의 다양한 도시락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거는 정말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어떤 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뭐 그런 도시락 봉사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공동으로 함께 도시락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예산이 작아요. 그러니까 작은 예산 가지고 되게 질 높은 서비스를 우리가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었는데 우리 자체 내에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저희가 굉장히 양질의 그 안심 농산물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식자재를 우리 그 도시락 만드는데 저희가 아주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싼 값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그거로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비용으로 우리 뭐 자체 예산을 물론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은 비용으로 아주 고급 도시락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LH가 좀 도와줘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가 한 개의 마을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어떤 마을이었냐면 마을에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독거노인들과 함께 사는 마을을 한번 새롭게 구성하는 주택단지를 우리가 조성하려고 했어요. 시유지가 하고 LH하고 협력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어르신들이 1층에서 살면 3, 4, 5층은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입주해 있대. 그 입주해 계신 분들이 그 아래층에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마을 주택단지들을 조성을 하고 그 앞에는 저희가 한 6천에서 10,000평 정도 농장을 만들어 드려서 그 어르신들 농장을 활용하고 또 거기 함께 입주해서 어른들을 함께 돌보고 있는 분들이 또 그런 통합적으로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도록 하는 새로운 시스템들 저기가 개발해 놓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쨌든 이번에 접목이 돼서 잘 만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희망적인 얘기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렇게 새롭게 의욕적으로 출발한 이 내용이 정말 의미 있어요. 저희들도 야 이건 정말 성공해야 돼라고 하는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고 진행하는데 아까 어느 교수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방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내 맡겼었던 이 돌봄 서비스 체계를 이젠 시장에서 걷어들여서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책임지고 일들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이 맞고 또 마을 주민들이 이제 부모들을 가족이 일방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 또 요양원이 책임지는 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이 책임지게 하는 새로운 통합 돌봄을 이번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우리가 확고하게 한번 새로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 일을 진행하는데 참 재미난 일이
화성의 서철모 시장하고 저하고 또 워낙에 절친인 아주 가까운 선후배 사이인데 이 일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아주 다정한 그런 서로 이야기 나눔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어서 더 뜻깊고요. 또 우리 정보용 단장님, 또 우리 양성일 우리 차관님, 또 우리 강청희 우리 또 상임이사님 모두 이렇게 함께 애정 갖고 이곳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약간 저희가 갖고 있는 책임 다 하겠습니다. 대신에 정말 우리 화성시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오늘날 또 어떤 또 다른 이유로 멈추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처음 가졌던 마음처럼 끝까지 제대로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춘천시에서 양성일 1차관님과 이재수 시장님, 그리고 화성시에서 서창원 본부장님과 서철모 시장님, 그리고 영상을 통해 박성호 실장님과 김용익 이사장님, 이태수 교수님, 김윤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서 귀한 말씀 전해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약서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호명되는 기관 대표께서는 현재 참석 중이신 행사장에 무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성시입니다. 정보연 주민복지서비스 개편 추진단장님, 서창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본부장님, 서철모 화성시장님, 계속해서 춘천시입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님,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상임이사님, 이재수 춘천시장님. 네, 협약기관 대표분들의 기념 촬영에 앞서서 제가 대표로 협약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께서는 협약서를 응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전달체계 시범사업 운영 공동협약서.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호 협력한다. 하나, 지역의 노인 등에 대한 통합적 돌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돌봄 본부를 조직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상호 간 협력한다. 둘, 지역 주민이 지역 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급여 등 돌봄 서비스의 질적, 양적 확충에 힘쓴다. 셋, 사업의 효과성 검증을 통해 자원의 통합적 활용 방안과 재정 인센티브 체계 연구 등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2021년 4월 1일 경기도 화성시, 강원도 춘천시,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네, 협약기관 대표분들께서는 협약서를 펼쳐 드신 채로 앞에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기념 촬영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화성시와 춘천시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철 화성시 복지국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복지국장 박민철입니다. 돌봄을 함께하는 나눔도시 화성시의 노인돌봄 전달체계 개편 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경기도 서남부권에 위치한 대한민국 경쟁력 1위 도시로서 인구 86만, 재정규모 2조 2천억 원으로 지난 20년간 인구는 4배, 재정규모는 10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화성시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도시와 농촌, 농업과 축산업, 수산업과 2만여 개의 기업체가 공존하며 1억 5,874만 달러의 수출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행정에서는 끝없는 혁신활동을 통하여 화성시의 행정이 곧 대한민국 행정의 표준이라는 생각으로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기준 화성시의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젊은 층의 대거 유입에 따른 분포이며 지역 내에서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2025년 10.85%를 기점으로 2037년도에는 2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 노인 돌봄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출생, 고령화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거시적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돌봄을 함께하는 나눔도시 화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시 특성을 반영하여 번역별 통합돌봄 본부를 설치하고 보건복지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 사회적 경제가 참여하는 돌봄 서비스 확충, 돌봄 공동체 조성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권역별 통합돌봄 본부 설치 및 운영 추진 현황입니다. 화성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3개소 통합돌봄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 통합돌봄본부에서는 화성시와 건강보험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인력이 합동근무 중에 있으며 어르신들의 돌봄 욕구를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촌 중심의 서부권, 준도시 지역의 남부권, 신도시 지역의 동부권에 자리 잡은 각 통합돌봄본부가 지역 내 노인돌봄 사업의 사업 추진의 허브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돌봄 서비스 통합적 연계 사업입니다. 화성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사전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단계별 사업 조사 계획에 따라 1, 2, 3단계로 나누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초기 상담을, 돌봄본부에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돌봄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굴해낼 수 있도록 행정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단계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조사 결과 보건의료, 요양, 식생활 부분의 욕구가 가장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화성시에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러한 욕구에 대응하고자 보건의료 분야, 요양 분야, 일상생활 지원 분야, 주거 분야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 사업 추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는 예방적 건강관리와 재택 건강관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ICT 방문건강관리를 위한 블루투스 체중계 및 활동량계, 혈압, 혈당계 등 디바이스를 608명에게 제공하였고 마도면, 병점 1동 등 읍면동 5개소에 바이오그램 시스템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191명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재택의료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 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의사, 의료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협업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성시는 지역 내에서 어르신들의 보건의료와 관계되는 여러 공공기관과 민간의 이해관계자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요양 분야의 서비스로는 수시 돌봄을 필요한 노인분들께 다회 방문이 가능한 수시 방문형 재가 서비스가 새롭게 개발되어 시범 추진됩니다. 지난 2월부터 장기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에 참여할 기관의 수요조사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참여 희망 기관들을 모집한 결과 총 3개소가 시방기관으로 확정되었고 4월부터 대상자 현장조사 및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기능회복 서비스는 어르신들의 기능회복 강화를 위하여 그룹 물리치료 서비스로서 관내 주요관 보호센터를 중심으로 설문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요구를 측정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물리치료사 채용 및 참여센터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지원 분야로는 이동 및 동행 지원 서비스와 식생활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수행기관 모집 공고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였고 4월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서비스를 시작할 것입니다. 외출 시 필요한 이동 및 동행 지원 서비스는 560명이 이용할 것으로 12,000원의 자부담으로 원활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식생활 지원 사업은 건강 상태별 맞춤 도시락을 통하여 600명의 어르신들께 수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고가의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은 전체 인구의 10% 이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예방정책이나 돌봄이 제공된다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90%의 노인분들에게 현재의 돌봄은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공급과 수요 양측의 모두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인구 및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일상생활 분야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며 현재의 전통적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정 대상이 아닌 누구에게나 발생할 가능한 보편적 욕구로서 공공 서비스를 확충하여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 분야는 어르신들의 특성에 맞게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주택개조 사업과 주택 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화성시는 전문성을 갖춘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난 3월 협약 체결을 완료하고 올 한 해에 110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계획과 연계한 민간협력 주도 돌봄 공동체 조성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화성시 마을복지계획단은 2020년 5개 읍면동에서 시범 운영을 한 바 있으며 2021년도부터는 28개 전체 읍면동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2022년도에는 읍면동별 4개년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내에서도 민간 협력을 통한 주민주도 돌봄 공동체를 조성을 통한 마을복지계획단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는 앞선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수요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적극 개발해 나가겠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수요 발생과 이용 양상 등을 파악하여 화성시 여건에 맞는 서비스 발굴 등 사회 서비스 총괄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미흡한 초기 상담으로 인해 이용자가 직면한 문제와 위험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하고 마땅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 확충과 함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대상별, 영역별로 분절화된 공공센터 간의 협업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홍보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돌봄 사업이 한 방향으로 시대 변화를 반영하며 추진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실 수 있도록 대한민국 화성시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현주 춘천시 복지국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춘천시 복지국장 한현주입니다.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의 성공은 춘천의 미래뿐만 아니라 초고령 사회를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선도적인 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사업 설명은 조직 및 인력 구성과 사업별 세부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춘천시는 인구 28만의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로 25개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116제곱킬로미터로 서울의 1.8배에 해당됩니다. 춘천시 고령화율은 17%로 전국 평균 15.7%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 면적 대비 인구의 80%는 시내에 거주하고 있어 시내와 읍면 외곽의 균형 잡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권역별 전담 조직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돌봄 지원 체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춘천시는 25개 읍면동을 권역별로 구분하여 13개 읍면동의 중심인 이곳 북부노인복지관에 북부통합돌봄본부를 설치하고 12개 면동의 중심인 남부노인복지관에 남부돌봄통합본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분절화된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을 위하여 춘천시는 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기존 복지정책과를 분과하여 확대하고 지역 복지팀과 남부, 북부 통합돌봄본부팀으로 3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수행 인력은 총 21명이 배치되어 복지직 9명과 간호직 3명, 전담사례관리사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6명, LH 강원지역본부에서 1명이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인 돌봄에 필요한 보건의료 및 요양, 생활지원, 주거복지 사업의 전문 역량이 상호 간 연계를 시작으로 조정하는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통합 운영되는 돌봄 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읍면동에서 788명의 초기 상담을 완료하였으며 돌봄본부의 확인 상담을 거쳐 442명의 대상자를 확정하였습니다. 그중 식생활 지원 서비스 수요가 제일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주거 분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세부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이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해 방문 진료가 강화됩니다. 의료 접근성이 좋은 동지역은 왕진숙가 시범사업에 지역의원이 참여하고 읍면 지역은 보건진료소에서 어르신들을 찾아 진료해드리는 시스템으로 구축했습니다. 현재 왕진숙가 시범사업 참여 기관으로 현대연합의원 1개 의원이 참여하기로 협약되었고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을 위한 방문 진료를 8건 시행하였습니다. 지역 병원과 연계 협력하여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발굴하고 제2번 방지 및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퇴원 환자 관리 체계를 위하여 지난 3월 30일 관내 4개의 대학병원과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퇴원 전에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퇴원 계획서를 본부로 제공하며 본부에서는 적합한 돌봄 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건강 회복과 지역 사회로의 복귀를 위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퇴원 후 일시적인 돌봄 공백이 발생한 어르신을 위해 춘천시립양로원에서 퇴원 환자 일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장기 요양 등급과 노인 맞춤 돌봄 판정의 장기적인 대기 기간과 주거 등 돌봄 여건이 미비한 어르신을 매월 6분의 최대 60일간 일시 돌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규칙적인 건강 상태를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 5개소에 헬스케어존을 설치하였습니다. 월 평균 700여 명이 이용하고 계시며 대상자 스스로 측정한 혈압, 혈당 수치 및 건강 정보를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며 보건소 AI, IoT 기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다각적으로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어서 수시 방문형 통합 재가 서비스입니다. 가정에서도 언제든 서비스 욕구에 대응 가능한 재가 서비스 모형을 마련하였습니다. 요양수급자와 보호사의 1대1로 1일 1회 방문 서비스 제공되었던 것을 3대 8인의 수회 방문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급여는 월급제로 전환하였습니다. 현재 80여 곳의 장기요양센터를 대상으로 집합 설명회 6회, 개별 방문 설명회 20회를 진행하였고 재가장기요양기관 2개소가 우선 사업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우수기관을 선별하여 확대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요양보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매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요양 대상자에 대한 만족도 평가도 실시합니다. 다음은 주야간 보호기관 이용자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돌봄본부에 물리치료사를 배치하여 순회 물리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 서비스입니다. 먼저 이동동행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지난 1월에 북부 나눔 재가노인센터, 춘천 남부 재가노인센터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였고 20명의 동행지원사를 모집 완료하였습니다. 수행기관은 병원 방문, 은행 이용 등의 동행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동행 지원사를 매칭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거동 불편 등으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는 주 5일 한 끼당 1,500원을 부담하면
제가에서 영양식 건강도시락을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합니다. 춘천 지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신선한 지역 식자재를 공급하고 하성푸드는 도시락을 만들며 세대공감 사회적 협동조합은 매일 배달을 하며 더불어 어르신의 안전 및 건강 상태를 확인하며 돌봄본부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음은 노령화에 따른 적합한 주거의 제공입니다. LH 강원본부 춘천 소방서와 협력하여 안전주택 개조를 100가구 이상 지원합니다. 지난 3월 9일 업무 협약을 완료하였고 현재 40가구의 대상 주택이 선정되어 안전주택으로의 변신을 기다리고 있으며 소방 안전 점검 및 소화기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병원, 마트 등 편의시설이 위치한 지역에 노인 맞춤 안전주택 신축을 20호 이상 확보하기 위해 LH 강원본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는 이웃이 있어 행복한 나눔의 도시 춘천의 비전 아래 생활권역 주민주도 마을 돌봄 활성화를 목표로 3가지 추진 전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한 기관단체와 4차례의 수기 과정을 거쳤습니다. 공감을 바탕으로 하는 자발적 주민 참여, 전문가의 컨설팅, 실질적인 민간 협업을 기반으로 노인 돌봄과 연계한 마을 공동체 돌봄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형 마을복지 플랫폼은 지역 역량 결집을 기반으로 하는 선한 이웃 마을 돌봄 프로젝트이며 춘천시 복지과가 총괄 지원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형 보건복지 서비스 강화 체계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관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력체계가 가동되어 생활권역별 마을 단지에서 이웃과 살가운 관계를 형성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돌봄 구현을 위한 선한 이웃의 자발적 주도적인 참여로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4개 권역 8개의 거점 사회복지관과 25개의 읍면동 그리고 마을자치, 사회적 경제, 사회혁신 조직 등이 지역 중심 마을 돌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돌봄 활동 리더를 양성하고 마을 돌봄 계획의 수립 및 실행을 지원하며 지역 욕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공동 돌봄 특화 사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울러 공무원 전문 교육 과정 및 마을복지 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생활 권역별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노인 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의 성공은 전국의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춘천시 돌봄 전달 체계 개편 시범 사업 추진 상황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님께서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 목표와 재정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 지표에 대해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서울여대의 김진석입니다. 제가 자료를 공유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시범사업 성과 목표는 그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시범사업 평가체계는 지금 당장의 활용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는 염두를 두었을 때 전달체계 모형 개발에 있어서 전달체계 확대 적용을 위한 확대 적용 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전달체계 필요 서비스의 개발이라든지 연계, 보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또 아직까지는 지역사회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지역사회의 돌봄 서비스의 총량이 수요의 총량이라든지 공급을 위한 인프라의 총량이라든지 그거를 위한 재정 규모의 총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 자료들을 모은다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체계 구성의 원칙을 노인 돌봄 영역에서 크게 4가지로 잡았는데요. 통합성, 보편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4가지의 맥락에서 통합성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오던 요양, 보건, 의료, 주거,
그다음에 일상생활 지원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을 돌봄 본부를 통해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그러한 맥락이고요. 보편성이라고 한다면 지금 노인들의 대략 한 8% 정도를 포괄하고 있는 장기요양보험에서 그보다 넘어서서 11%, 12%까지 전체적인 돌봄의 욕구가 있는 모든 주민에게 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보편성의 확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책임성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의 돌봄 욕구 충족을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돌봄 욕구 충족을 위한 그 민간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최소한 지역사회 돌봄을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필요한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지역사회 돌봄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총체적인 책임성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성의 측면은 아까 김용희 이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인 돌봄의 필요성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돌봄과 AIP 실현을 통해서 건강보험을 포함한 노인 돌봄에 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네 가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통합성, 보편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을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통합성의 측면에서 어떤 지표들을, 보편성의 측면에서 어떤 지표들을, 책임성의 측면에서 어떤 지표를,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 어떠한 지표들에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지 이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 과제 안에서도 이제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우리의 평가는 사후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화성 춘천이 사업을 수행하던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 방문도 하고 주간회의를 할 때에 들어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지금까지 모니터링 작업을 해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준비 단계에서부터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오늘부터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 단계에는 모니터링과 더불어서 효과성에 대한 산출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올해까지 시범사업 기간이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물론 아까 두 분 시장님께서 지속성에 대한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그게 마무리가 되면 최소한 시범사업 기간에 대한 효과성 평가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단계로 전체적인 평가를 구성하도록 하겠고요. 모니터링 부분과 수행 단계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이미 화성과 춘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를 할 내용은 사후적으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표에 있는 내용이 사실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뭐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돼 있어서 좀 헷갈리실 텐데요. 그게 제가 앞선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통합성, 보편성, 책임성, 지속 가능성과 연결되어 있는 컬러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한 5개 정도의 주요한 지표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지역사회 돌봄의 커버리지율이고요. 두 번째가 지역 주민의 재가 서비스 수급률의 개선도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사회적 입원의 지역사회 전환의 사례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택 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5번째가 미충족 돌봄의 해소율이 되겠는데 각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돌봄 센터의 커버리지율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이 시범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지역사회 돌봄 대상의 노인수 중에서 지역돌봄 센터를 통해서 케어 플랜을 처방받는 사례수, 노인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결국 맨 오른쪽에 있는 산식에 있는 것처럼 노인돌봄 대상자 수 분의 사업 수행 기간 동안의 케어 플랜 사례로 산정되는 그 사례수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목표지표를 우리가 이제 완성된 형태로 제공을 한다면 저희 목표지표 안에 있는 것처럼 사업기간 내 뭐 00 달성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 숫자는 제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고요.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협약기관 안에서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인 돌봄 대상자 수라고 하는 분모가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분모의 경우에는 장기요양 맨 밑에 표 밑에 주로 각주로 달아놓은 것처럼 장기요양보험의 신청자 플러스 인정자이니까
신청자와 인정자를 다 포함한다는 얘기는 등급자와 등급 외자까지도 다 포함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외에 예방 및 건강관리 필요군, 그러니까 미인정자 중에서 건강관리 필요군까지도 포함을 하는 포괄적인 대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요 노인돌봄 대상자 수의 경우에는 일정하게 그 건강보험공단에서 수행한 연구를 통해서 규모가 일정하게 산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향후 지자체와 공단 그리고 행안부 보건복지부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이 산식에 대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주민 재가 서비스 수급률의 개선도입니다. 이거는 사업기간 동안에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시설 서비스만 받는 분들도 있고 재가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있고 재가 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를 같이 병행하면서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의 기본적인 지역사회 돌봄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시설이 아닌 재가에서 서비스를 받는 주민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일안의 경우에는 노인 돌봄 대상자 수를 분모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숫자는 어느 정도는 추정에 근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분모를 요양보험의 급여자 수로 하면은 이 요양보험의 급여자 수는 공단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공단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항상적으로 산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숫자여서 이 숫자를 이 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제가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입원 지역사회 전환 사례 규모입니다. 이거는 아마도 이제 베이스라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통계가 잡혀 있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통합돌봄센터를 통해서 본부를 통해서 사업기간 동안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과 같이 시설에 계시던 분이 시설에서 사회적 입원을 경험하시던 분이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환한 사례를 사실상 카운트를 내서 그 숫자를 제시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뭐 별도의 지표라기보다는 그 통합돌봄센터의 케어 플랜과 케어 매니징을 통해서 발굴되는 사례의 숫자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이번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인 주거 지원 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이고요. 기존의 주거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돌봄이나 의료와 별도로 됐던 것을 지금 이번 사업에서 인적 통합과 사업의 통합을 이룬 것이 주요한 모형의 큰 차별성일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주택지원 서비스의 이용률을 실질적인 지표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노인돌봄 대상자 수 분의 주택지원 서비스 이용자 수를 여기에 포함을 해서 물론 여기 주택지원 서비스의 이용자에는 주택개조와 노인주택 지원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주거지원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택지원 서비스를 포함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춘족 돌봄 해소율인데요. 사실상 지역사회에 나가서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 등급을 받았든 등급을 받지 않았든 이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에서 사실상 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플러스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다양한 저희들이 제공하는 4가지의 사업의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관성적으로 한 가지 영역, 예를 들면 요양 서비스라고 하는 돌봄 영역의 요양 서비스만을 받고 그 이외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서비스를 통해서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그분들이 사실상 놓치고 있었던 돌봄의 욕구, 그리고 보건의료의 욕구, 그리고 일상생활 지원의 욕구까지도 발굴을 해서 전체적인 AIP의 그 구현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존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영역으로 서비스가 확장된 것까지도 재가급여 이용 전환자로 산정을 해서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여기에 네 번째 미춘족 돌봄 해소율로 제시가 되겠고요. 이 5개의 안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주요하게 고민을 하겠고 그 중에서도 그 행안부나 보건복지부 그리고 공단이 이번 시범 사업의 전체적인 운영의 측면에서
별도의 추정이 필요 없이 건보공단의 하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직접적으로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지표로는 아무래도 공단이 관여해서 일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저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지역주민 재가 서비스 수급률의 개선도, 요양보험 급여자 수분의 재가 급여자 수로 되어 있는 저 숫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기타 지표로 제가 만들어 놓은 몇 가지 지표들이 더 있는데요. 이것들은 단기적인 지표로는 굉장히 어렵고 사실상 3에서 5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고 대조군의 설정이 필요하고 뭐 이러한 작업들이 있어서 사실상 화성 춘천만을 가지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표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두 가지가 재정 절감 혹은 이제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지표들인데 의료 요양 비용의 절감 정도라든지 장기 요양 대상자나 등해자의 미래 발생 급여의 절감 정도라든지 이제 이러한 지표들을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데 둘 다 중장기적 평가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지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관적 지표가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만족도, 이용자 이용 만족도라든지 부양 책임자들, 성인 자녀들이 되겠죠, 보통. 성인 자녀들의 부양감, 부담의 해소도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별도의 설문조사와 같은 별도의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지표들이고 사전과 사후의 개선도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지표가 되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표들의 경우에도 화성 춘천뿐만 아니라 전국화되었을 때 이걸 활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론칭하는 단계에서부터 설문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그런 사전적인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당장 활용하기는 어려운 그런 지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지표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표들은 시범사업 기간 중에는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서 전달체계 개편 전국화 시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을 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그 빨간색 박스 안에 있던 재가급여율의 경우에는 발대식 이후에 보건복지부, 행안부, 건보공단, 그다음에 화성춘천 시범사업 지자체의 상호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의하고 그거를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만 미공개를 전제로 해서 내부의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진석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이번 시범사업의 성과 목표와 재정 효과 검증을 위한 평가 지표까지 들어보셨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노인 돌봄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발대식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지역 행사장에 참석하신 분들을 모시고 자체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내빈께서는 아직 자리를 뜨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원도 춘천시와 경기도 화성시 각 지역에 마련된 행사장에서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함께하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